벗어. 못 들었나? 내 몸에 걸리적거리는 건 싹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총과 내 몸만 남겨두고 연습시켜주겠다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육군 의장대 내에서 벌어진 권력형 부조리, 그리고 짓밟힌 한 여군 하사의 굴욕과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8월, 아스팔트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한여름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는 외국 국빈을 위한 공식 환영 행사가 한창이었다. 헌병대 모터사이클의 요란한 경호 아래 검은 세단이 멈춰 서고 양국의 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대통령님께 대하여 경례. 의장대장의 예리한 호령이 광장을 가로지르자 100여 명의 육해공군 의장대원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순백색 하정복에 번쩍이는 크롬 총검을 단 M16 소총을 든 육군 의장대였다. 탁! 소총의 개머리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가죽으로 감싼 손바닥이 총열을 감싸쥐는 마찰음, 절도 있게 돌아가는 발목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였다. 그 대열의 한가운데 서지한 하사가 있었다. 또래 여성들이 한창 캠퍼스를 누비거나 사회초년생으로 분주할 23살의 나이. 그녀는 168cm의 키에 5.5kg에 달하는 M16 소총을 제 몸의 일부처럼 다루고 있었다. 책 넓은 정모 아래로 보이는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그녀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쏟아부었을 피와 땀을 짐작하게 했다. 행사의 클라이맥스, 의장대 사열이 시작되었다. 양국 정상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동안 대원들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서지안의 콧등으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 15도 위, 호흡은 복식으로.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완벽이라는 두 글자만이 존재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의장대원들이 퇴장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서지안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또 하나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수고했다. 행사를 마치고 복귀한 대원들에게 중대장 김민준 소령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의례적인 칭찬일 뿐.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자신의 평정 보고서에 머물러 있었다. 대원들이 각자의 생활관으로 흩어지려 할 때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은 마동철 상사였다. 20년 가까이 의장대에서 복무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그의 매서운 눈이 오늘 행사에 참여했던 대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국격의 흠집은 안 냈더군. 마 상사의 입에서 나온 칭찬 아닌 칭찬에 신참 병사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서지안 하사였다. 서지안 하사. 예, 마동철 상사님. 서지안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답했다. 마 상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사열 때 대통령께서 자네 앞을 지나가시는 순간 총기 파지한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만 본 건가? 서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마 상사의 눈은 매의 눈보다 정확했다. 아닙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이 눈이 옹이구멍으로 보이나? 0.1mm 떨렸어. 그 0.1mm의 오차가 대한민국 육군의 수치다. 알겠나? 죄송합니다. 결국 서지안의 입에서 사과가 나왔다. 마 상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이해는 한다만 정신력으로 극복해야지. 안 그런가? 시정하겠습니다. 마 상사는 서지안의 어깨를 툭 치고는 지나갔다. 그 짧은 접촉에도 서지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너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낙인과도 같았다. 주변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것이 의장대대의 불문율이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의장대원에게 자유시간이란 개인 정비시간과 동의어였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모여 앉아 전투화의 불광을 내거나 하얗게 더러워진 정복의 깃을 닦아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지아는 총기 손질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M16 소총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강중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총구 깊숙한 곳까지 닦아내며 마 상사의 말을 곱씹었다. 정말 떨렸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아까의 순간을 복기했다. 대통령의 온화한 눈빛, 바람의 방향, 아스팔트의 열기. 그리고 자신의 왼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 상사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꺾기 위한. 하사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총기 손질실 문으로 박주원 병장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그는 서지안과 같은 소대 소속의 분대장이었다. 입대 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유독 총기나 장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 서지안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 박 병장. 정비 좀 마저 하려고. 분대원들은 다 괜찮고? 예, 다들 골아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긴장들을 많이 해서. 고생했지, 다들. 서지안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병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낮에. 마 상사님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원래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박 병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서지아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알아. 괜찮아. 내가 부족한 탓이지. 아닙니다. 하사님만큼 열심히 하시는 간부 저희 부대에 없습니다. 박주원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지아는 잠시 울컥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고맙다, 박 병장.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 하사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박 병장이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서지아는 조립을 마친 총을 들어 빈총 자세를 취해봤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녀는 이 무게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그토록 반대했지만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총을 가슴에 품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 합참의장 방한 및 환영 행사에 대한 최종 준비 회의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 서진혁 대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빈틈없는 준비를 지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장 행사 경호 의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50만을 책임지는 수장이자 야전과 정책을 두루 거친 전략가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낡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활짝 웃는 어린 딸의 사진이었다. 같은 시각 의장대 연병장에서는 최종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마동철 상사의 신경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날카로웠다. 동작 그만. 연습이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 상사의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서지안 하사, 또 너야. 받들어 총 자세에서 총구 들리는 속도가 0.5초 빨랐다. 혼자 튀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서지안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명백한 트집이었다. 서지안은 모든 동작을 박자에 맞춰 완벽하게 수행했다. 아닙니다. 박자에 맞췄습니다. 아니라고? 중대장님 보셨습니까? 저 혼자 총 끝이 휙 올라가는 거? 마 상사가 옆에서 지켜보던 김민준 소령에게 동의를 구했다. 김 소령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마 상사의 눈빛을 보고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서하사.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군. 집중 좀 하지. 중대장의 방관은 마 상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들었나? 중대장님도 보셨다지 않나?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전체 대열이 무너지고 있어.
의장대 망신은 내가 다 시키는구나. 마 상사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에게 대드는 것은 곧 항명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오늘 연습은 서하사 때문에 다 망쳤다. 전원 서하사가 똑바로 할 때까지 퇴근은 없다. 서하사를 원망해라.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전가되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박혔다. 서지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단단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세계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쳐 생활관으로 돌아간 깊은 밤. 서지아는 마동철 상사의 호출을 받고 지하 훈련장으로 향했다. X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평소에는 실내 총기 및 예도술 연습을 하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종종 마 상사의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에는 마 상사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왔나? 부르셨습니까? 낮에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군. 그깟 M16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의장대원이라고. 마 상사가 훈련용 M16 소총 한 자루를 툭 던졌다. 서지안이 반사적으로 총을 받아들었다. 내 몸이 문제인지 내 정신이 문제인지 오늘 끝장을 보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 상사가 서지안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내 그 거추장스러운 전투복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특별히 배려를 좀 해줘야겠다. 그는 자신의 턱짓으로 서지안의 전투복을 가리켰다. 벗어. 예? 서지안의 귀를 의심했다. 못 들었나? 전투복상의 하의 전투화 전부 벗으라고 했다. 내 몸에 걸리적거리는 건 싹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총과 내 몸만 남겨두고 연습시켜주겠다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서지안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못해? 이건 지적이고 지도다 이년아. 상관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건 항명이야. 몰라. 여기서 항명으로 헌병대 갈래? 아니면 내 지도를 순순히 따를래? 협박이었다. 신임 하사인 그녀가 항명이라는 주홍글씨를 다는 순간 그녀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마 상사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시간은 5초 주겠다. 5, 4. 마 상사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서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날,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 2.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눈앞의 악마.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전투복 상의의 첫 단추로 향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지안의 손끝에서 마지막 단추가 풀렸다. 그녀는 저항을 멈춘 기계처럼 스스로 전투복 상의를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개어놓았다. 이어서 전투화 끈을 풀고 전투복 하의마저 벗었다. 이제 그녀의 몸에 남은 것은 국방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군에서 활동복이라 불리는 최소한의 복장뿐이었다. 맨살로 전해지는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치심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저미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분노를 연료 삼아 강철 같은 의지를 태우고 있었다. 마동철 상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모습을 훑어봤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훨씬 보기 좋군. 군더더기 없이. 자, 이제 시작해볼까? 세워 총부터 실시. 세워. 총. 서지아는 구령에 맞춰 M16 소총을 몸의 오른쪽에 수직으로 세웠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느려. 다시. 세워. 총. 총열 덮개를 잡는 소나기 힘이 부족해. 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다시. 마 상사의 고함이 지하 공간을 울렸다.
서지아는 묵묵히 그의 지시에 따랐다. 세워 총 받들어 총 앞에 총 검사총 어깨 총. 총기 제식의 모든 동작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활동복을 흠뻑 적셨다. 팔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맨발바닥은 시멘트 가루에 쓸려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동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날카로워졌다. 분노와 수치심을 모두 총 끝에 집중시켰다. 그녀는 마동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오롯이 자신의 훈련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 상사는 점점 더 완벽해지는 그녀의 동작에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무너지길 바랐다.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했다. 하지만 서지아는 강철로 만든 인형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수행해냈다. 돌려 총. 가장 고난도 기술인 돌려 총 명령이 떨어졌다. 5.5kg의 소총을 한 손으로 공중에 던져 두 바퀴를 돌린 뒤 정확한 위치에서 다시 잡아채야 하는 동작이었다. 서지아는 숨을 골랐다. 그녀는 소총을 가볍게 던져 올렸다. 크롬 총검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광을 일으키며 허공에서 두 바퀴, 완벽한 원을 그렸다. 착! 소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손바닥에 안착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마동철의 피지배자가 아니었다. 의장대의 그 누구보다 완벽한 동작을 수행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하사 서지안이었다. 마 상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박주원 병장은 생활관으로 돌아왔다가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자신의 보온병이 없었다. 오늘 오후 총기 손질을 마치고 총기 손질실에 두고 온 것이 분명했다. 아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다시 총기 손질실로 향했다. 의장대대 건물은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었고 총기 손질실과 지하 훈련장은 같은 복도를 공유했다. 끽. 오래된 복도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총기 손질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 지하 훈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시 될 때까지 해 이년아. 마동철 상사의 목소리였다. 박주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또 누군가 군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것을 그의 2년 가까운 군 생활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소총이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여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훈련장 문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먹만 한 크기의 철망창이 나 있었다. 박주원은 조심스럽게 그 창으로 눈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지안 하사가 얇은 활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등과 맨발. 그리고 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악마처럼 그녀를 노려보는 마동철 상사. 이게 무슨... 박주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군기 교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여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순간 박주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찍어야 해. 이대로 못 본 척 돌아설 수는 없다. 저것은 범죄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모든 설정을 무음으로 바꿨다. 그는 다시 철망창으로 휴대폰 렌즈를 가져갔다. 마 상사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오직 활동복 차림으로 돌려 총을 하고 있는 서하사의 뒷모습과 실루엣만 잡히도록 구도를 맞췄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끝장이었다. 제발, 제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녹화하고는 그대로 뒤돌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부대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박주원은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와 포단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다. 어두운 화질, 흔들리는 화면. 하지만 영상 속 내용은 명백했다. 얇은 활동복 차림의 여군 하사, 그녀의 손에 들린 M16 소총, 그리고 배경으로 들리는 마 상사의 거친 욕설. 이걸 어떡하지? 이걸.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당장 중대장에게 달려가 보고해야 할까? 아니, 김민준 소령은 마 상사의 편이다. 대대장에게? 신임 하사를 괴롭히는 고참 상사. 대대장이 과연 일개 병사의 말을 믿고 부대의 전설인 마 상사를 칠 수 있을까? 오히려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터였다. 기수열외, 구타, 온갖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날까지 매일이 가시밭길이 될 게 뻔했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냥 영상을 지워버리고 오늘 밤 일은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서 하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는 삭제 버튼으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하지만 차마 누를 수가 없었다. 영상 속에서 묵묵히 총을 돌리던 서 하사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다. 부임 첫날 어색해하는 신병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던 모습. 훈련 중 다친 병사를 직접 업고 의무실까지 뛰어가던 모습.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말하던 유일한 간부. 만약 저게 내 누나였다면? 박주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삭제 버튼에서 손을 떼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그리고 몇 개의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군대, 내부, 고발, 익명,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 계룡대 한편에 자리한 육군 참모총장 공관. 서진혁 대장은 막 미 8군 사령관과의 화상회의를 마치고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어깨를 짓누르는 50만 육군의 무게가 퇴근 후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책상 위에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중학생인 딸 지안이 그의 철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딸을 키웠다. 늘 바쁜 아빠였지만 지안은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그런 딸이 육군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누구보다 군의 명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군의 어두운 그늘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귀한 딸이 그 험한 길을 걷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지키는 나라, 저도 함께 지키고 싶어요. 딸의 확고한 눈빛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아빠가 누군지 절대 군에서 티내지 마라. 내 실력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내 힘으로 이겨내라.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는 딱 한 번. 아빠에게 전화해라. 그 후로 지아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며 씩씩하게 말하던 딸이었다. 우리 딸, 잘하고 있겠지. 서진혁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서 있는 최전선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 아니라 군대 내부에 더 깊고 어두운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박주원은 침상 위에서 몇 시간을 고뇌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가 접속한 곳은 페이스북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였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 페이지는 현역 장병 및 예비역들이 군대 내의 각종 사건 사고나 미담, 질문 등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대한 소통 창구였다. 때로는 언론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역할도 했다. 박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입니다. 익명은 꼭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읽음 표시와 함께 짧은 답장이 왔다. 내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주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낮에 겪었던 일부터 어젯밤 지하 훈련장에서 목격한 일까지 최대한 담담하게 서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5초짜리 영상을 첨부했다. 가해자는 상사 계급의 간부이고 피해자는 여군 하사입니다. 부대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제보합니다. 제발 이 일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박주원의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에 탈진한 듯 침상에 쓰러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쏘아 올린 작은 불씨가 과연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화마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페이지 관리자 어는 제보 메시지를 확인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천 건의 제보를 다뤄왔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달랐다. 국방부 직할부대 의장대, 여군 하사, 그리고 가혹행위를 증명하는 15초의 영상. 이것은 단순한 군 부조리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움직였다. 제보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서지안의 얼굴이 스치는 부분과 마동철의 목소리를 미세하게 변조했다. 하지만 영상이 주는 충격은 조금도 덜어내지 않았다. 그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다. 충격 제보 국방부 의장대, 여군 하사 가혹행위 의혹 영상. 대한민국 국군의 얼굴, 의장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상사 계급의 선임 간부가 여군 하사에게 속옷 차림에 가까운 활동복만 입힌 채 밤새 총기 훈련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영상은 그 증거의 일부입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권 유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시간은 새벽 3시. 그러나 인터넷은 잠들지 않았다. 최초의 좋아요가 눌리고 첫 댓글이 달렸다. 이거 실화임? 합성이겠지. 와. 미쳤다 진짜. 저기가 군대냐 범죄 소굴이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분이 채 되지 않아 공유 횟수가 100을 넘어섰다. 분노한 좋아요와 화나요가 수백, 수천 개씩 쌓였다. 알고리즘은 이 게시글을 주목해야 할 콘텐츠로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일어나, 일어나, 기상. 당직 사관의 고함과 함께 생활관의 형광등이 켜졌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병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의 눈은 약속이라도 한 듯한 영상에 꽂혀 있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야,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하 훈련장 아니냐? 맞네,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캐비닛. 딱 우리 부대인데? 헐. 그럼 저 여자. 설마 서하사님? 박주원 병장은 죽은 듯이 누워 동기들의 대화를 들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두려워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서지한 하사가 들어왔다. 아침 점호 준비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수가 어색하게 그녀를 피하거나 혹은 흘끔거리며 훔쳐봤다. 서지아는 그 기묘한 정적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왜들 그러나? 점호 준비 안 해? 그녀의 목소리에 병사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미묘한 동정과 호기심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미쳤어, 다들 미쳤어. 김민준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대대장에게 걸려온 전화가 방금 끝난 듯 놓여 있었다. 그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자신의 진급에 이보다 더 큰 오점은 없을 터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마동철 상사를 호출했다. 몇 분 뒤 마 상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 비교적 태연한 표정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중대장님? 마 상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소령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마 상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6대전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마 상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고는 피식 코웃음을 쳤다. 이런 가짜는 누가 이런 장난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의적인 합성 영상일 뿐입니다. 합성? 이게 합성으로 보여. 지금 국방부 정훈공보실에 기자들 전화가 10수통이 넘게 온다는데. 마 상사, 솔직하게 말해. 어젯밤에 서하사 데리고 뭐 했어? 김소령의 다그침에도 마 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젯밤 말입니까? 총기 제식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특별히 개별 지도를 좀 했습니다.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정당한 지휘 활동이었습니다. 지휘 활동? 활동복만 입혀놓고 하는 게 정당한 지휘 활동이야? 군기가 빠져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의장대에 온 게 문제 아닙니까? 마 상사의 뻔뻔한 태도에 김소령은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였다. 일단 전 병력 휴대폰부터 싹 걷어. 그리고 당장 제보자 색출해. 어떤 새끼가 감히 부대를 능멸했는지 뿌리까지 뽑아서 군법회의에 넘겨버려. 서하사는 지금 어딨어? 생활관에 있을 겁니다. 당장 불러. 입단속 똑바로 시켜. 헛소리 한마디라도 나오면 영창 보낼 줄 알라고 해.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서지안에 대한 걱정이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오직 은폐와 협박, 책임 회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전 병력의 휴대폰이 수거되었고 헌병대 감찰 인원들이 부대로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는 가해자가 아닌 제보자를 향해 있었다. 서지아는 오전 내내 중대장실에 불려가 혹독한 압박을 받았다. 내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부대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외부에 발설하면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절망이 목까지 차올랐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향하던 그녀를 누군가 뒤에서 황급히 붙잡았다. 박주원 병장이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를 구석진 화장실로 이끌었다. 하사님, 박 병장 무슨 일이야? 이거 보셨습니까? 박주원은 몰래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서지아는 화면 속에서 속옷처럼 보이는 활동복 차림으로 총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자신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박주원의 고백에 서지아는 충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제보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사님. 허락도 없이. 박주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주원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진심을 보았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것이었다. 이 썩어 빠진 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 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영상은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증거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박주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고맙다, 박 병장. 정말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위험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제 방송사로 옮겨 붙었다.
YTN 뉴스 속보 자막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떠올랐다. 속보 국방부 의장대 여군 하사 알몸 훈련 의혹 파문. 국방부 감찰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군의 얼굴로 불리는 국방부 의장대에서 선임 간부가 여군 하사에게 비인간적인 훈련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제 사건은 일개 부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진땀을 흘렸다. 총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서진혁 대장의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인 이성준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뭔가 이 대령. 서진혁은 한미연합훈련 계획서를 검토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관련 사안입니다. 현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대령이 태블릿 PC를 서진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재생했다. 서진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다. 어두운 지하 공간, 활동복 차림의 여군,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욕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이런 썩어 빠진 것들. 당장 국방부 조사본부에 특별 지시 내려 관련자 전원 직위해제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하게. 서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일말의 동요도 없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밀어내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영상 속 여군의 뒷모습. 총을 돌리고 착 하고 잡아채는 그 찰나의 실루엣. 고되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그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신체의 특징.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잠깐. 서진혁의 낮은 목소리에 이 대령이 멈칫했다. 영상. 다시 틀어보게. 최대한 확대해서. 이 대령은 의아했지만 즉시 명령에 따랐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화면이 확대되었다. 화질이 깨져 형체는 흐릿했다. 하지만 서진혁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목덜미의 작은 점. 어릴 적 넘어져 생긴 왼쪽 어깨에 희미한 흉터 자국. 세상이 멈췄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서진혁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직 자신의 딸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버지 서진혁만이 존재했다.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류를 쥐고 있던 그의 손에 힘줄이 돋아났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백색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성준 대령은 생전 처음 보는 총장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진혁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헬기 준비해. 예. 당장 용산으로 간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내리는 분노와 슬픔이 담긴 가장 무서운 명령이었다. 계룡대 상공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역을 잠재우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육군 참모총장의 호출에 따라 지상 대기 중이던 UH-60 블랙호크 지휘 통제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서진혁 대장은 집무실을 나서는 그 짧은 순간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단 2가지만을 지시했다. 첫째, 지금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연결해. 내 이름으로 육군 중앙수사단 특별수사팀을 소집, 동행시킨다고 전하게. 둘째, 내가 용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장대대 그 누구도 부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위수령에 준하는 부대 폐쇄 조치를 하달한다. 그것은 사실상 계엄에 가까운 한 부대를 향한 육군 참모총장의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였다. 헬리패드에 도착했을 때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병력과 함께 육군 중앙수사단장인 고강민 준장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고 준장은 서진혁의 오랜 신복이자 군내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면도날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총장님. 설명은 이동하면서 듣도록. 가자. 서진혁은 더 이상의 말 없이 헬기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단단한 화강암 같았다.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우자 계룡대의 풍경이 발밑으로 멀어졌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고강민 준장은 태블릿 PC로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영상의 출처, 언론의 반응, 국방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 그러나 서진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헬기 창밖, 빠르게 가까워지는 서울의 마천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저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뇌리에는 오직 활동복 차림으로 총을 돌리던 딸의 위태로운 뒷모습만이 새겨져 있었다. 의장대대 연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중대장 김민준 소령은 전 중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광기 어린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떤 새끼야? 어떤 배신자 새끼가 감히 부대에 똥을 뿌렸어. 지금 자수하면 군법회의에 넘기는 선에서 끝내주마. 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잡히면 내놈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끝장내주겠어. 그의 협박에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박주원 병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대열에 서 있었다.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고도를 낮추며 접근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낚아채려는 거대한 맹금처럼 연병장을 향해 수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저게 뭐야? 헬기는 VIP용 헬리패드를 무시하고 연병장 한가운데에 그대로 착륙했다. 강력한 하강풍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날렸다. 병사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의 육중한 랜딩 기어가 땅에 닿자 옆면의 슬라이딩 도어가 위잉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모든 소음과 먼지 폭풍의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임을 알리는 4개의 별이, 가슴에는 그가 거쳐온 전장의 역사를 증명하는 약장들이 빈틈없이 달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 서진혁 대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신속하게 헬기 주변을 경계했다. 연병장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김민준 소령과 마동철 상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헬기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김소령은 이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총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김민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서진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지나쳐 넋을 놓고 서 있는 마동철 상사의 앞에 섰다. 서진혁의 그림자가 마동철의 머리 위를 덮었다. 내가 마동철 상사인가? 지옥처럼 낮은 목소리였다. 마동철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20년간 쌓아온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의장대대 군기반장 마동철 상사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내밀며 대답했다. 서진혁의 입가에 경멸에 가까운 미소가 스쳤다. 어젯밤 지하 훈련장에서 서지한 하사에게 무슨 짓을 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단 한치의 애누리도 없는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김민준 소령을 쳐다봤지만 김소령 역시 사색이 된 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훈련의 일환으로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훈련이라는 단어를 담지 마라. 서진혁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변명을 잘라냈다. 내 놈이 한 짓은 훈련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은 비겁한 폭력이며 한 인간의 영혼을 살해하려 한 짓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내놈 같은 놈에게 군복을 입힌 것을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서진혁이 고갯짓을 그의 뒤에 서 있던 고강민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상사 마동철, 소령 김민준. 고 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다.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군형법 제60 조의육 군인 등에 대한 추행 혐의로 현 시간부로 두 사람을 체포한다. 당신들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철컥. 미란다 원칙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수갑이 마동철과 김민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마동철은 그제야 자신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에이,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나 건장한 군사 경찰들에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다. 한때 의장대의 전설이자 공포였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서진혁은 연병장에 끌려나가는 범죄자들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생활관 건물로 들어섰다.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고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그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딸과 마주쳤다. 서지안.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헬기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마 상사와 중대장이 수갑을 찼을 때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꿈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진혁의 얼굴에서 분노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 자리에는 딸의 고통을 마주한 아버지의 끝없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대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괜찮으냐고? 힘들었느냐고? 아니, 그런 말은 지금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어제 가혹행위의 여파로 소총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등에 남은 자잘한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팠겠다. 그 한마디였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내가 겪었을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긴 한마디. 그 순간 강철 같았던 서지안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군인이 된 후 그녀가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그를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불렀다. 괜찮다. 우리 딸. 서진혁이 말했다. 이제 다 괜찮다. 그는 딸을 안아주는 대신 아버지가 아들이자 동료 군인이 된 아들에게 그러하듯 딸의 어깨를 힘주어 단단히 잡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굳건한 위로였다. 서진혁은 딸을 부관에게 잠시 맡기고 다시 연병장으로 나왔다. 연병장에는 의장대대 전 장병이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서진혁은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졌다. 오늘 제군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모습 또한 목격했다. 서진혁의 시선이 대열 속에 서 있는 박주원 병장을 향했다. 의장대의 명예는 번쩍이는 총검이나 오차 없는 제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옆에 전우가 부당한 폭력에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내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을 외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육군이 추구하는 진정한 명예이며 전우애다. 그의 일갈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썩은 부위는 도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군들이다. 이 땅에 다시는 오늘과 같은 수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전우를 아끼며 진정으로 명예로운 부대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렁찼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존경에서 우러나온 함성이었다. 서진혁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폭풍은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동시에 더러워진 대지를 깨끗하게 정화했다. 그의 등 뒤로 의장대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블랙호크 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연병장에 남은 의장대대 장병들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목을 짓누르던 공포와 부조리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잠시 후 대대 작전 과장이었던 이진우 중령이 황급히 달려와 대열 앞에 섰다. 그는 대대장 직무대리로서 부대를 수습하라는 상부의 명을 받은 터였다. 전 장병은 주목.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방금 전 총장님의 지시에 따라 본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다. 금일부터 의장대대는 육군본부 인권존중위원회의 특별관리 하에 전면적인 부대 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부당한 지시 및 가혹행위는 물론 폭언과 인격 모독 역시 엄중히 금지되며 즉각적인 징계 사유가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안도감. 일부 고참병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다수 병사들의 얼굴에는 어둠을 걷어내는 새벽빛 같은 희망이 어렸다. 그날 밤 생활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마 상사와 김소령의 포갑 아래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박주원 병장의 침상 주위로는 동기들과 후임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박주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 내가 진짜 용자다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한 의인이었다. 서지아는 생활관의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사건 조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켜보는 사건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진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수 없었다. 마동철 상사의 과거 행적들이 속속 드러났다. 서지안 이전에도 수많은 후배 장병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범죄 사실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고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몇 주 뒤 열린 군사재판 1심에서 군사법원은 마동철 상사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파면이 결정되었다. 그의 군 경력 20년은 그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이 났다. 사건을 방관하고 은폐하려 했던 김민준 소령 역시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고 군인연금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그의 기회주의적인 처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반면 박주원 병장은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군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었다. 그는 남은 군 복무를 동료들의 존경 속에서 무사히 마쳤고 만기 전역하는 날 부대원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위병소를 나섰다. 몸은 좀 괜찮으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혁 대장은 매일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예, 아빠. 괜찮아요. 이젠 정말로요. 서지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임했고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었다. 지아나, 아빠가 다른 보직을 알아봤다. 육군 본부 행정직인데 의장대보다는 훨씬 편할 게다. 그곳에서 더는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에는 딸을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픈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서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저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무너졌던 바로 이곳에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내 딸이구나. 자랑스럽다 서하사. 서지아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줄 준비가 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청와대 영빈관 앞들. 프랑스 대통령 방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석 달 전과 같이 의장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국빈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분대, 받들어 총. 대열의 맨 앞에서 분대를 지휘하는 이는 서지안 하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그녀의 받들어 총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대원들의 동작에는 공포가 아닌 자부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신임 여군 하사의 총구가 살짝 흔들렸다. 서지아는 그녀를 쏘아보는 대신 사열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그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신임 하사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미소가 번졌다. 서지아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카메라는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천천히 줌아웃하며 맑고 푸른 서울의 가을 하늘을 담아냈느나. 군복의 명예는 반짝이는 견장이나 화려한 약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옆의 전우를 향한 뜨거운 신뢰와 어떤 불의에도 꺾이지 않는 올곧은 신념 그리고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다른 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고귀한 용기에서 비롯된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비로소 진정한 강철로 거듭난 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